어제 특종 중에서 요새 단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의 거짓말들을 이제 뭐 어지간한 거짓말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근데 거짓말들이 훨씬 더 많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SBS가 그 단독 보도한 그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기재부 장관한테 준 쪽지에 밑에 8이라고 써져 있었어. 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면 8페이지라는 뜻이잖아요. 밑에가 8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 6, 7 최소 앞에 7페이지가 있다는 것이고 뒤에 9페이지, 10페이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18개 부처가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옛날에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를 장악하려면 모택동 이야기니까 저는 공산당 아닙니다. 인민을 장악하려면 딱 두 가지만 장악해라. 돈과 군대, 돈과 화포 이 두 가지 장악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을 맡고 있죠. 근데 그게 8페이지야. 고작 8페이지. 그럼 1, 2, 3, 4, 5, 6, 7은 화포와 관련된 거네? 또는 군사정보와 관련된 거네? 그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다면 이들이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지금 감추고 있는 거, 거짓말한 거. 윤석열이가 지금 거짓말한 거 다 거짓말한 거야. 거의 다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구나. 이거는 헌재에서 나중에 탄핵할 때도 이거는 안 밝혀질 수가 있거든. 내란 특검 아니면은 특검해야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7장이 일단은 무조건 더 있는 거고. 무조건 더 있어. 예, 물론 이제 뭐 표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 하여튼 그러면 뭐 6장이든 간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뭐 모택동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우리나라의 부처 중에 제1번은 기재부죠. 그러니까 일본은 기재부인데 8페이지야. 그러니까는 부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는 한덕수가 날아가서 최상목이 하는 거 아닙니까? 권한 대행을. 그러니까 1번이 기재부인데 그런데 이제 8페이지인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쪽지 받은 사람은 최소 2명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 기재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2명만 지금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쪽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이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최소 그리고 지금 군의 그 앞에가 뭐 이 쪽지의 형식이라는 게 너희들은 이대로 해라라는 어떤 지침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군에 관련된 사안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재부보다 앞에 있는 어떤 사안이라면 그러니까 기재부나 외교부 같은 거는 기재부나 외교부는 이제 계엄을 선포한 계엄과 지금 당장 계엄을 선포한 것 당장 해야 되는 요 이외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재부 같으면은 기재부가 받은 지침은 이 국회에 돈을 주지 마라.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야 되니까 거기다 돈을 넣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당장 선포한 계엄 상황 이후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받은 쪽지도 이제 대외 상황과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엄 이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계엄을 지금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뭘 해라. 계엄 중의 상황. 그렇죠. 지금 뭘 해라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파악한 거는 군에 관련된 거는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군이 어떻게 이동을 해라. 뭐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라. 전화해가지고 뭐 문을 부셔라. 뭐 등등등. 법무부가 안 나왔어. 검찰이 안 나왔어. 그렇죠. 검찰도 안 나왔고 경찰도 안 나왔고. 경찰 안 나왔죠. 그렇지. 경찰 누가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상민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증인 선서도 안 해요. 그리고 이 행안부 장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경찰에 대해서도 이 지시를 하지만 또 뭐에 대해서 하냐.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내용을 보면은 그 본인들이 이제 안전가옥에서 그런 얘기를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체포 대상이나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체포하나. 하면서 이 국정원 2차장한테 방첩사가 얘기한 거는 뭐 주요 정치인들이나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인 건데 예. 지금 경찰청장한테 얘기한 거 그 당시에 보도 나온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민주당사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사 이야기.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예. 때는 경찰한테 얘기한 거는 좀 더 확대된 내용일 수도 있고 좀 더 그렇지. 다양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또 확인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사 단전 단수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냐면은 해관부. 소방한테 소방청. 네, 소방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소방한테도 소방이 그러면 소방이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갖고 합니까? 이상민. 그렇죠. 행안부 또는 경찰의 협조 요청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언론사와 관련된 단전 단수나 이런 거. 그다음에 또는 뭐 이게 언론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이 국회 군과는 또 다른 어떤 민간 영역에 해당하는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이런 네. 거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뭔가 통제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막중한 임무를 줬을 것이다. 근데 상식적으로 윤석열과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김용현하고 아주 죽고 못 사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날 술 먹고 그렇죠. 이상민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죽고 못 사는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날 계엄 선포한 당일에 보면은 이상민이 그 지방에 있다가 네.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그 오후쯤 올라오지. 되면은 일정 취소하고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괜히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민은 알았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 쪽지도 사실은 우리가 쪽지라고 표현하지만 A4 용지잖아요. A4 용지로 지금 8장 이상이 있었다는 걸로 추정이 되는 이것도 겁니다.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1페이지가 뭐였는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김용현은 자기가 이제 구속되기 전에 밑에 비서한테 전부 싹 없애버려라. 그래서 3시간 동안 파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시간 동안 파쇄를 했다는 거야. 모든 서류를. 이게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인 게 어제 말씀드린 게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나가고 하는 걸 보니 거기 바보 같은 제가 죄송합니다. 바보 같지 않고 네. 자 유능하신 윤석열 변호인단이지만 아주 유능하신 윤석열 변호인단이지만 다소 손발이 맞지 않았던 이 윤석열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면서 윤석열이 딱 거기 끼니까 윤석열이 제일 유능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게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고 진짜 무슨 이 사탕 먹다가 엄마한테 그 적발당한 다음에 이거 사탕이 아니고 약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주장하는 수준의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이 이제 보이는 이 변호인단 이끌고 있어요. 윤석열이 모든 변호 전략과 이 모든 것들의 지금 컨트롤 타워 같은 건데 근데 윤석열이 개헌 바로 다음 날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김용현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어요. 예. 근데 왜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면 김용현 씨 뭐라 그러냐? 아니 그냥 먹었어요. 거기서 뭐 계엄 얘기나 이런 거 일치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점심 먹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김용현이 뭘 하느냐? 핸드폰 부수자. 그렇지. 핸드폰을 부숩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부수자. 그 노트북으로 뭘 했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썼어요. 그렇죠. 이 뭐 A4도 썼는지 포고령. 뭐 이런 거 썼는지 포고령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 문건도 작성을 했겠지. 네, 이거 때려 부십니다 이거를. 네. 때려 부수고 이 노트북과 이 핸드폰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뭘 하느냐? 그날 저녁에 그 유명한 삼청동 안전가옥이 열립니다. 예. 삼청동 안전가옥은 여기는 그 윤건영 의원 등의 이 진술을 보면 전 정권 사람들은 대부분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안전가옥에 존재를 모른대요. 근데 그럴 정도로 쓴 적도 없는 데인데 전 정권 사람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시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열리지 않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쓰지 않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날 저녁에 여기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익히 아는 뭐 법제처장, 뭐 법무부 장관 등등 모여가지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냥 뭐 모임한 거예요. 오랜만에 뭐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지시를 해서 거기서 뭔가 변호 전략을 짜고 한 거 아니냐. 증거인멸이랄지. 그렇죠. 그다음에 말을 맞췄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요날 네.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박성재랄지 법제처장이랄지 이런 사람들 다 의심해 봐야 되고요. 특히 검찰 의심해 봐야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김성훈이랄지 체포영장 기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저도 이 부분은 뭐 제 생각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그러니까 국가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지금 친위 쿠데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친위 쿠데타가 이루어졌는데 로드맵도 없이 어떤 총괄적인 계획도 없이 움직인다라는 건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드맵, 그 전체적인 기획안을 찾는 게 최우선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고 뭐 분명히 누구 그런 죽여라 그런 문건이 있어. 당연히 있죠. 누구 죽여라, 누구 사살하라 그랬다. 예. 아주 굉장히 그 좀 섹시한 그런 제목들의 충격적인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다 가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숲을 먼저 보면서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수사를 장악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수사권 문제 계속 지금까지 논란만 일으켰죠. 공수처가 하는 거 보면은요. 하루살이식 덧대기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어떤 체계도 없이 굉장히 좀 무능해 보이는. 그리고 검찰도 옆에서 뒷짐지고 있다가 뭐 니들 못하지? 갖고 와.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요리할 거야.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특검을 더 주장창 요구했던 건데 또 특검은 국민의힘이 빗장으로 또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큰 그림을 밝혀내지 못하면요. 예. 이 계엄의 본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각각의 거짓말들만 쏟아져 나오고 국민들만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덮여서 넘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웃고 있을 사람 이상민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정진석 이런 사람들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까지 수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참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늘 이제 아마 또 헌법재판소 그거 합니까? 그 변론 합니까? 그렇죠. 오늘 김용현이랑 같이 나오네. 김용현이 나오는데 오늘 기사를 쭉 보니까 윤석열이 직접 김용현을 신문할 수도 있다. 네. 놀고 있네 정말. 직접 또 나오니까 김용현 저쪽 나오니까 아유. 그러면은 재판관이 김용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김용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저쪽이 김용현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쪽의 대표 변호사 누구다? 윤석열이다. 그렇죠. 하나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이지만 네. 다소 윤석열 변호에는 큰 열의가 없기에 윤석열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깃발 흔들고 있는 형국인데 본인이 직접 김용현을 신문하는데 김용현이 그 자리에서 서로 지금 마치 요 어제가 되기 전까지는 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부터 정리가 쭉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 김용현이 그냥 한 걸로. 그렇죠. 그럼 바로 앞에서 거기다 아마 그 구도점 딱 찍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 자 포고령 누가 썼느냐? 네가 썼잖아 하면은 김용현이 거기서 무슨 내가 씁니까? 뭐 이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자기가 썼다고는 그렇죠. 했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근데 전달은 네가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의도대로 가르마를 네. 쭉 타는 그런 그렇지. 상황을 지금 윤석열이 만드는 네. 요 악의를 한번 또 보시라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공수처와 관련돼서 TV조선이 아주 웃긴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요 이제 우스개로 하나 말씀드리면 짧게. 예. 공수처가 또 어디 가셔야 되는구나. 예. 공수처가 회식을 했다. 네. 윤석열이 체포한 날 네. 회식을 했다. 그래갖고 그림을 만들었어요. 공수처가 와인잔 부딪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림을 만들어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식한 자리 CCTV 화면을 보도를 했어요. 예. 무슨 고깃집에서 공수처가 네? 그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네. 5명인가 요렇게 좁은 데 모여가지고 그냥 일반 고깃집에서 그 맥주 2개 놓고서는 밥 먹는 거를 찍어가지고 공수처가 무슨 대단한 회식을 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냥 저녁 먹는 자리예요. 예? 공수처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불행한 조직한테 지금 현직 대통령을 잡으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오늘 공수처가 계속 이 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계속 조사를 받아라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못했죠. 검찰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공수처 아마추어적이고 못한다 비판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봐야 되느냐? 누가 다수고 누가 기득권이고 그렇지. 누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렇지. 그걸 사실은 누가 깨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이냐를 그렇지. 이런 것에서 보셔야 된다. TV조선 이런 데가 공수처가 회식했다라는 보도 이런 거를 이 불쌍한 회식을 왜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대단한 회식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러고 이 난리를 치느냐 이런 결을 한번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공수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의 권력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의 뭐 관세청이든 국세청이든 경찰이든
이렇게 좀 나눠 갔든지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해야지 검찰에다가 모든 인력과 돈과 이런 거를 60년, 70년 동안 쫙 몰아주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빌빌거리다가 신설업체한테, 신설기구한테 너희도 검찰이랑 똑같이 해봐. 왜 못해? 라고 하면 웃기는 거지. 강남에서 쫙 고급 과외 받고 그다음에 학원 선생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냥 롯데 무슨 캐슬이죠? 무슨 캐슬에 살다가 무슨 캐슬에 살면서 그 사람은 쭉 가서 머리가 똥멍청이라도 윤석열처럼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그냥 뭐 콩나물 장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대학이라도 해가지고 어렵사리 사법고시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서 야 쟤네들한테 장학금을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시라. 무조건 욕만 하지 마시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보태면 검찰의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그렇죠. 검찰의 창조적 파괴,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수사기관,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도 독립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여야를 떠나서 지금의 이 검찰 시대를 끝내는 결국 윤석열이가 그 얼굴 아닙니까? 그 검찰 시대를 끝내는 우리의 모두의 과제니까 거기에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